김건희 소환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 윤석열 29일, 김건희 내달 6일 소환, 의혹 정점 향한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특검은 지금 특검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 소환을 지금 하는 거죠. 당장 일주일 뒤입니다. 29일에 오전 10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주의 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 6일에 오전 10시에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과연 나갈까? 내란 특검에서 3번 불러도 안 나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여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 부르시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의문이 있죠. 이창근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각각의 뭐 혐의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부부인데 지금 현재 전략이 다른 거냐? 왜 한쪽은 안 나간다 그러고 한쪽은 나가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거냐? 전략이 다른 겁니까? 전략이 다를 수는 없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냥 네. 말만 저렇게 한 것뿐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거는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 원론적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 정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입장이 달라졌겠습니까? 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8월 6일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검찰도 네. 특검도 충분히 시간을 준 것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기타 개인적인 사유. 그래서 보름이라는 시간을 놓고 이미 예고를 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환을 할 때 네. 2, 3일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특검에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 여사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시간을 넉넉히 주고 소환 통보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김 여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8월 6일이 돼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어제 이 소환 통보가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9주 만에 올렸습니다. 볼까요? 한 2달이 넘는 기간인 거죠. 뭐라고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평생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목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제 한 몸이야 어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또 이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앞에서 내란 특검에서 3번 소환 통보를 했을 땐 따로 글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김 여사랑 같이 뭐 같은 날은 아니지만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또 글이 올라왔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환이라는 것은 사실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검찰 출신이라서 이 특검 수사가 거기까지 갈 거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구치소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페이스북에 나 하나로 족한 거 아니냐, 나만 다 책임을 물어라, 나머지는 건들지 마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고요. 사실상 이 페이스북을 읽어보고 나서 온통 본인의 패턴상 또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이게 거의 이제 호도한다고 그러는데, 부하들을 그렇게 걱정했으면 헌재에서 다 떠넘깁니까? 경호처에 떠넘기고 군인한테 떠넘기고 나는 시킨 적도 없는데 다 이들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하들이 다 진실을 얘기하고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역사의 심판이요. 역사의 심판은 그대로 내란 우두머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랬으면 정당하게 법치 질서에 따른 수사에 응하고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
이게 더 정갈하게 정리된 나라에 대한 운명을 걱정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아닐까요? 사실상 이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북 글밖에 없고요. 사실 마지막 희망은 전환길과 김길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구구의 힘으로 접수를 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버티는 것 외에는 그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래도 나와 있죠. 제 한 몸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미래가 걱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제목 자체가 정치 탄압 나로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서영지 대변인 말씀은 이창근 의원이 이런 거예요. 정치 탄압 나로족하다는 얘기 나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우리 부하들은 좀 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판정에서도 본인이 보여준 모습은 모든 것이 다 핑계였고 부하들한테 떠넘겼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기에 한 단어도 생략이 돼 있어요. 누구로 인해? 나로 인해. 나로 인해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여전히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본인이 여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현타가 온다 할 정도로 현실 지각 능력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진정으로 부하들을 위해서 걱정한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본인도. 근데 그러한 기회를 다 걷어찬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저러한 SNS를 올리고 하더라도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너무 늦었다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또 뜻을 같이 지금 하셨어요.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지금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소환, 구속, 기소, 이 수순을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수사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